Greetings, John Jones haters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존견 TRTUFC 리액션이에요. 네, 제가 어제는 뭡니까 리뷰라고 하기에는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뭐 할 말을 하는 영상을 찍었었고요. 오늘은 좀 제대로 우리 존 존스 고트님과 또 헤비급 고트 미오치치 씨와의 경기를 제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고요. 그리고 그 뭐 경기가 끝나고 뭐 경기 전에도 뭐 미오치치 나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지만 경기가 끝나고 더더욱 너무 나이가 많네. 나이가 많아서 노화가 너무 많이 왔네. 너무 느리네. 뭐 요런 내러티브들이 있는데요.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는 본다만 제가 봤을 때 미오치치 씨가 느렸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뭐 느려진 거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유가 존재하거든요. 어쩌면 나이보다는 요거가 그것보다는 좀 더 영향이 컸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이야기하고 어쨌든 뭐 제 뭐 이 경기 관련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막 미오치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제가 미오치치 직전 경기 은간우전 때도 막 뭐 은간우를 응원하는 뭐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거는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원래는 제가 미오치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미오치치를 제가 주도산 1차전 굉장히 좀 오래전이죠. 주도산 1차전 때도 미오치치 열심히 응원했었고 알롭스키 KO 시킨 거 보고 그때 확 막 적대감이 느껴지긴 했거든요. 근데 은간우 상대로 1차 방어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다들 은간우가 막 KO 시킨다 했거든요. 근데 저는 또 제가 또 오래 격투기 좀 봐온 사람으로서 아니 은간우 너무 막 1라운드에 KO 시키려고 막 붕붕 휘두르는데 이 미오치치 같은 경험자 상대로는 특히 또 미오치치는 레슬링이라는 그것도 무기도 있는데 그게 통할까? 미오치치 운영에 경험치에 지지 않을까? 근데 사람들이 다 너무 미오치치 무시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미오치치가 이길 것 같았고 픽을 했고 응원을 했고 그리고 코미아 1, 2, 3차전도 미오치치를 응원했었고요. 1차전은 제가 미오치치가 이긴다 생각했는데 미오치치가 졌고 2차전 때는 사람들이 다 코미아가 어나더 레벨이다. 미오치치는 급이 안 된다 했는데 제가 코미아가 경기 전에 막 미오치치 주먹이 약하다는 소리를 하도 하길래 저런 마인드면 걸릴 수 있다 해가지고 미오치치를 픽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미오치치가 이겼고요. 그리고 3차전에서도 그 미오치치가 이제 바디샷이라는 파괴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 좀 섞어가면서 하면 이제 코미아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코미아 3차전 때도 미오치치 픽해서 뭐 그때 응원하고 막 맞았고 그리고 은간우 2차전 때는 제가 왜 은간우를 응원했냐면 제가 은간우가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. 왜냐 1차전 때의 은간우와 지금 그때의 은간우 2차전 때의 은간우는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붕붕충이고 지금은 이제 좀 신중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간우가 좀 신중하게 좀 툭툭 치면은 미오치치가 아무래도 지지 않을까.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막 저기요 TRTC 미오치치 손목 굵기가 막 손목 굵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. 네, 뭐라 했었냐 그때 마TRT 그래 마TRT 너 미오치치님이 손목 굵기를 무시해? 뭐 제가 요랬지 않습니까? 어쨌든 뭐 손목 굵기 얘기하면서 막 미오치치가 무조건 레슬링 걸어서 이긴다 하길래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은간우도 미오치치를 이길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은간우를 픽을 했는데 막 사람들이 무조건 다 미오치치가 이긴대. 그래서 막 좀 거기에 그 상대 픽에 대한 막 적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막 은간우를 응원을 했었는데 뭐 이번엔 당연히 뭐 제가 존 존스님을 응원을 했고 근데 제가 말했듯이 미오치치 커리어의 대부분은 미오치치를 응원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미오치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도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악감정은 전혀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앞으로 저는 미오치치가 뭐
한 경기쯤은 더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뭐 여러 번 말했지만 은퇴 번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저는 뮤지치가 돌아와서 막 탑 5 선수는 아니더라도 탑 15위 안에 있는 선수 몇 명은 그 안에서 최소 한 5명 정도는 잡지 않을까요?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냥 존 존스님이 너무 세서 뭐 졌다 생각하지 뮤지치가 너무 막 뭐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.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겠고, 그래서 제가 경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경기 중에 생각했던 것 그리고 경기 후에 생각했던 것 요 세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해외 미디어들이나 뭐 해외 뭐 코치들이나 뭐 선수들이나 픽을 보면은 뭐 이거 뭐 답이 정해진 거다 뭐 이런 픽이 굉장히 많았어요. 미오치치 픽을 하는 거는 100에 100이 이거였죠. 픽을 했던 사람들은 미오치치랑 인터뷰를 했거나 미오치치랑 친분이 있거나 미오치치랑 훈련 파트너거나 뭐 요런 세부류들만 막 미오치치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지, 미오치치와 딱히 막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다들 이거 막 미스매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. 뭐 까보니까 어느 정도 뭐 좀 미스매치긴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2024년 들어서 UFC 관련해서 가장 좀 긴장되는 경기였습니다. 가장 솔직히 지난주 내내 월요일부터 딱 지지난주 일요일 끝나고 이제 파이트 위크가 한국 시간으로 파이트 위크가 시작되는 딱 월요일이 되는 순간 저는 굉장히 막 긴장이 됐어요. 심기가 불편하고. 예. 저는 얀님 경기 때 항상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제가 얀님 레스 타이틀전 때 긴장 굉장히 많이 하고 아데사냐 방어전 때 진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. 막 경기 중에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면서 그랬거든요. 근데 이게 뭐 냉정하게 보면은 솔직히 존 존스님이 뭐 유리한 경기는 맞긴 맞았어요. 근데 그리고 또 미오치치가 나이도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은간우한테 심하게 KO패를 당했던 것도 있고, 근데 제가 걸리는 점들이 뭐였냐면 제가 11간전은 막 긴장은 됐는데 막 그렇게까지 막 요런 느낌은 없었거든요. 왜냐하면 11간은 확실하게 존스님이 레슬링으로 좀 파괴하면은 뭐 될 것 같은데 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, 이번 경기는 왜 불안했냐면 일단 미오치치가 존 존스님에 비해서 훨씬 헤비급 경험치가 훨씬 많습니다. 존 존스님은 뭐 간이랑 2분인가 경기했는 것밖에 없고, 미오치치는 커리어 전체가 그냥 헤비급 경기지 않습니까? 5라운드 경기도 많이 했고,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가 존 존스 씨에 비해서 훨씬 많고요. 그리고 헤비급에서 미오치치는 검증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? 헤비급에서 미오치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없잖아요. 뭐 체력도 검증이 됐고 맷집도 검증이 됐고 뭐 검증 안 된 게 없어. 뭐 그리고 또 미오치치가 그 헤비급 내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검증이 됐고, 근데 존 존스는 헤비급에서 검증이 된 게 뭐 거의 없었죠. 체력이 검증이 안 돼 있었고, 그리고 실간은 뭐 그래도 좀 레슬링이 약점이다 뭐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지만, 근데 이번에 상대는 미오치치였잖아요. 미오치치는 레슬링 강자란 말이에요. 헤비급 내에서도 저는 커티스 블레이즈보다도 더 저는 미오치치가 레슬링을 세다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선수 상대로도 그 존슨의 레슬링이 통할 것인가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가 확실하게 뭐 여러 부분에서 유리한 건 맞는데 또 좀 불안한 부분도 많았습니다. 그리고 또 냉정하게 보면 제가 막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. 솔직히 냉정하게 봤을 때 미오치치가 그냥 한 방 뽀록으로 맞추는 거 말고는 이번 경기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또 헤비급에서 그 뽀록 한 방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. 지다가도 한 방 맞춰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뽀록 한 방 맞추면 어떡하지? 막 요런 생각도 들고, 그리고 제가 예상 영상에서
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제가 경기 전에 예상 영상에서 정말 저는 객관적으로 예상을 했거든요. 진짜 미오치가 잘하는 부분 딱 잘한다, 못하는 부분 못한다, 존준수가 잘하는 부분 잘한다, 못하는 부분 잘한다, 약간 잘하는 부분 잘한다, 뭐 이렇게 말했었고. 근데 미오치치가 못하는 부분 하나를 제가 말을 안 하긴 했어요. 왜냐하면 뭐 그걸 말하면 좀 미오치를 너무 막 까는 것처럼 보일까봐. 그래서 말은 안 했는데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미오치치가 파이트 IQ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예. 여러분들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뭐 은간을 상대로 운영으로 이긴 거 못 봤냐. 다들 타격으로 하다가 뭐 나가 떨어졌는데 운영으로 이긴 거 못 봤냐. 그리고 또 막 미오치치 그러니까 코미야 상대로 지다가 4라운드에 갑자기 바디샷 파이법 찾아가지고 역전한 거 못 봤냐. 그것이 파이트 IQ가 아니면 무엇이냐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자, 근데 일단 은간을 상대로 레슬링 운영하는 거는 그거는 그 지능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. 그거는 파이트 IQ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코미어 2차전에서 4라운드 바디샷 역전은, 자, 그거는 포기를 안 하고 중간에 그나마 방법을 찾았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포기 안 하는 근성, 뭐 그런 거는 좀 박수를 칠만 하다만, 이것이 파이트 IQ가 과연 좋은가라는 거에는 의문을 던집니다. 왜냐하면 코미어가 바디가 약점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요. 앤더슨 실바 전 때도 막 바디킥 한 방 맞고 막 이랬었고. 그렇기 때문에 바디가 약점인 거는 원래도 충분히 솔직히 경기 준비할 때 미오치치가 알고 있었어야 했어요. 근데 미오치치가 4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계속 코미어 머리만 때리면서 KO 시키려 했거든요.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솔직히 파이트 IQ가 별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. 그냥 계속 막 KO 당해라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. 한 곳만 노리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코미아는 확실하게 바디가 약점이라는 게 과거 경기들에서 드러나 있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오치치가 그렇게 파이트 IQ가 좋은 선수라 생각하진 않았거든요. 나쁘진 않습니다. 타 헤비급들에 비하면은 좀 좋은 편에 속하는 건 맞아요. 헤비급들이 대부분 좀 붕붕충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편에 속하는 건 맞는데,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 좋냐? 그렇진 않거든요. 특히 존 존스 고트님을 상대로 비교해서는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걸 제가 확신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해도 수싸움을 한다면 냉정하게 저는 존 존스님이 미오치치한테 압도적으로 수싸움에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, 근데 이것도 한 방 또 뽀록 걸리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생각도 했었고,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존 존스는 저는 미오치치를 상대로 완벽하게 데뷔를 해올 것 같았어요. 제 말은 뭐 완벽하게 데뷔를 해와서 그냥 완벽하게 이길 것을 확신했다는 게 아니고, 적어도 지금까지 봐왔던 미오치치에 한해서는 완벽하게 데뷔를 해왔을 것이다. 이번에 309에서 새로 나올 미오치치에 대한 변수는 뭐 데뷔가 안 되더라도 지금까지 봐온 미오치치에 대해서는 그래도 완벽하게 데뷔가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미오치치는 지금까지 보여졌던 존 존스에 한해서 다 데뷔가 되어서 나올까? 다 준비를 해올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뭐 까보니까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고요. 그리고 저는 개체량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, 이번에 미오치치가 몸이 진짜 컸어요. 막 솔직히 좀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. 막 역대급으로 미오치치가 컸습니다. 미오치치가 제가 UFC 파이트 패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선수들이 있는데, 뭐 얀님, 게이치, 존 존스님, 뭐 여러 명 있는데 거기에 미오치치도 들어가요. 미오치치도 모든 경기를 여러 번 봤거든요. 그래서 미오치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, 어떤 느낌인지, 스피드는 어떤지, 뭐 미오치치 사이즈는 어떤지, 이런 걸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번에 딱 개체량에서 봤는데, 아니 몸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특히 광배근이 엄청나게 넓어져 있더라고요.
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. 첫 번째, 아니, 왜 이렇게 크지? 존 존스 조지려고 막 제대로 작정했네. 막 그래서 쫄았거든요. 큰일 났다 이거. 이거 막 빡쳤구나 이거. 이거 막 존 존스 씨에 대해서 이거 막 제대로 조지려고 그냥 막 벌크업해서 왔네 싶어가지고 일단 쫄았고요. 두 번째 든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경기 때 그 미오치치 헤드 코치가 경기 때마다 미오치치 하는 말이 있어요. 이거를 미오치치 경기를 좀 많이 본 분들은 혹은 뭐 좀 관찰력이라 해야 되나 뭐 특징 잘 캐치하는 거 뭐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알 수도 있겠는데 미오치치 코치가 특히 미오치치가 챔피언이 되고 나서부터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코너에서 페이드맘! 페이드맘!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. 페이드맘! 이걸 진짜 많이 했었어요. 그냥 경기가 시작하고 한 30초가 지나서부터 막 계속 막 페이드맘! 페이드맘! 이걸 계속 했거든요. 페이드 힘 업인데 요거를 항상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대사를 우리 존 존스 고트님 상대로도 그 미오치치 헤드 코치가 하겠구나. 최애 파이터 존 존스 고트님을 상대로 상대 측에서 이제 페이드맘 이걸 한다. 이것도 새로운 느낌이겠구만.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경기를 보니까 그걸 하진 않았어요. 예. 그리고 저는 존 존스 씨가 이제 그 뭡니까 팁킥을 굉장히 잘 차요. 팍팍 제가 예상해서 말했지 않습니까? 존 존스 씨가 굉장히 킥이 빠르다고. 이번에 경기를 봤을 때 일단 뭐 라이트 헤비급 때만큼 빠르진 않았지만 확실히 헤비급 치고는 그 정도면 굉장히 빠르죠. 팁킥, 바디킥 이런 게 굉장히 빠르고 세거든요. 그래서 저는 팁킥을 차다가 팁킥은 바디에 차는 거예요. 툭툭. 이 프론트킥 갑자기 차주면 이거 좋지 않을까. 요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프론트킥을 차진 않았고 그리고 또 클린치 상황에서 저는 요거는 처음에 경기가 딱 잡혔을 때 거의 한 1년 전부터 저는 이걸 생각했었는데 두 사람이 클린치 싸움을 하게 된다면 그때 존 존스가 좀 엘보를 클린치 상황에서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틀렸고요. 예. 자, 그래서 경기 중에 이제 이거 지금까지는 뭐 경기 전에 생각했던 거 이제는 경기 중에 제가 생각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제가 그냥 일반 경기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토프리아 할로의 경기를 볼 때나 뭐 이럴 때는 뭐 나름 뭐 이런 기술이 나오네 지금 뭐 상황이 어떠네 뭐 이러하네 이런 식으로 좀 뭐 나름의 분석을 하면서 보는데 근데 제 최애 파이터들 얀님이나 존존스님이 싸우잖아요. 그러면은 그런 게 없어요.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머릿속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이기자. 무조건 이기자. KO든 서브미션이든 판정이든 상관없다. 그냥 무조건 이기자. 뭐 노잼 판정이라 가지고 막 전 세계 팬들한테 막 야유를 받고 막 몇 달 동안 논란이 돼도 상관없다. 노잼이라서. 이기자. 뭐가 됐든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최애 파이터들이 싸우는 게 경기라는 게 저는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. 왜냐하면 UFC를 좀 즐기고 싶은데 할로웨이 그 뭡니까 UFC 308은 즐겼어요. 그건 뭐 다들 경기를 제가 즐겼는데 이렇게 최애 파이터들이 있으면 저는 그 밑에 있는 경기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. 저는 차롤 챈들러 때도 막 존 존스님의 메인 이벤트 때문에 막 제대로 집중을 안 하고 봤거든요. 그냥 막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. 메인 이벤트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그래서 경기 중에 별 큰 생각 안 했어요. 그냥 라이트 조심하자. 스티페 씨 나이 많지만 그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Power is the lasting to go라는 말이 있거든요. 그게 뭔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서 뭐 속도도 느려지고 뭐 힘도 약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약해지지만 뭐 펀치력이나 뭐 킥파워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는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늦게 없어진다. 가장 늦게 줄어든다. 이런 편이거든요.
그래서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미오치치 라이트는 굉장히 경계 대상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가도 저거 한 대 걸리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, 그리고 1라운드 때 넘겼잖아요. 쉽게 넘겼죠. 생각보다 너무 쉽게 놀아서 좀 당황했습니다. 넘기고 나서 엘보를 막 꽂고 있는데 피니시를 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. 조누스가 파운딩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. 그래서 제발 끝내자 싶었어요. 왜냐하면 만약에 요때 피니시 상황에서 기회에서 피니시를 놓쳐서 미오치치가 살아남다 칩시다. 자,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만약에 뒤집히면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. 왜냐하면 미오치치는 헤비급에서 뭐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고, 모든 게 다 검증돼 있고 체력도 검증돼 있고 그런 선수인데, 존 존스는 1라운드에 파운딩을 치면서 피니시를 시키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때 체력을 다 쓰는 거면 어떡하지? 그래서 2라운드 때부터 막 존 존스가 헥헥거리고 막 미오치치가 쌩쌩하면 이거 뭐 역전 당한 거 아닌가.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좀 했었죠. 예. 그러다가 이제 2라운드 때 바디킥을 막 팁킥, 바디킥 막 톡톡 찰 때마다 막 미오치치가 아파하는 게 막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. 막 하면서 한 번은 팁킥을 맞았는데 막 로블로라고. 근데 그게 그 조금 스쳤을 수는 있어요. 예, 여기 톡톡톡 살짝 스쳤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 부위가 원래 뭐 스치기만 해도 데미지가 있으니까. 그리고 근데 바디킥 맞을 때마다 묘치가 너무 아파하는 게 티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 한 70% 정도는 이거 이긴 것 같은데 싶었거든요. 그러면서도 계속 든 생각이, 이거 모른다, 이거 묘치 이거 뽀록 라이트 터질 수도 있다 해가지고 계속 막 조심하자.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, 그 존 존스한테 잽 맞고 라이트 맞고 그리고 나서 미오치가 그로기가 왔지 않습니까? 그때는 이제 진짜 정말 역대급 뽀록 라이트 터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무조건 경기 이기겠다. 90% 이겼다 이거는,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피닝 백킥 터지고 야! 와! 이렇게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까지는 경기 중에 느꼈던 점이고요. 자, 그리고 경기 후에 느꼈던 점,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오치치가 느렸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경기를 제가 라이브로 볼 때는 막 미오치치가 느렸는지 빨랐는지 관심이 없었어요. 그냥 막 라이트만 조심하자 이 생각밖에 없었지 뭐 미오치치가 느리네 많네 이런 거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승리했는 걸 알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다시 흐뭇하게 이제 경기를 여러 번 봤는데 확실히 미오치치가 좀 느려 보이긴 했습니다. 예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가 느려진 게 뭐 가장 큰 거는 뭐 나이 혹은 또 링러스트도 있고, 그리고 또 혹은 뭐 존 존스님한테 이제 뭐 바디샷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, 혹은 1라운드에 엘보 파운딩을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서 데미지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, 뭐 그리고 또 그것도 있겠죠. 뭐 은간우한테 KO를 당했는 게 KO를 당해서 뭐 맷집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뇌가 뭐 데미지 때문에 몸 자체가 조금 뭐 느려지는 걸 수도 있죠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만 지금 제가 나열했던 것들 다들 그 미우치가 좀 느려 보였던 거에 대해서 좀 그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미우치가 1라운드 시작 때부터도 땡 하고 시작 때부터도 미우치가 예전만큼의 스피드는 아니었거든요. 둘이가 푸다닥 하기 전부터도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개체량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다 했잖아요. 첫 번째, 와이씨 왜 이렇게 크냐, 좆된 거 아닌가. 두 번째로 느꼈는 게 뭐냐, 묘치치가 굉장히 몸을 많이 키워왔는데 이거가 과연 본인한테 득이 될까 독이 될까. 저는 개인적으로 묘치치가 사이즈가 커져오는 게 본인한테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왜냐하면 묘치치가 헤비급 내에서 상대적으로
상대적으로 다른 헤비급들에 비해서 빠르고 운동신경이 좋고 그런 걸로 승부를 봐왔지 막 미친 막 파워 막 미친 사이즈 덩치빨 막 요런 걸로 이기진 않았거든요. 미오치치가 지금까지는 다른 헤비급들에 비해서 사이즈나 다른 타 헤비급들에 비해서는 좀 더 괜찮은 뭐 파이터 IQ 뭐 그리고 뭐 체력 그리고 뭐 그런 운동신경 뭐 이런 것들로 승부를 받는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사이즈를 좀 많이 키워서 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요게 독이 된 것 같습니다. 예,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저는 미오치치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경기 끝났으니까 다시 좋아합니다. 뭐 미오치치 전 경기 다 봤고 여러 번 봤고 그래서 미오치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안단 말이에요. 근데 미오치가 이렇게까지 큰 적이 없어요. 광배가 이번에 진짜 막 엄청나게 커졌고, 그리고 팔도 미오치가 막 그렇게 두꺼운 스타일은 아닌데, 막 팔뚝도 막 이만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의도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존 존스는 아무래도 원래 라해 시절, 그러니까 라해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라해에서 올라온 선수고, 커리어 대부분을 라해에서 보냈고 이제 근데 또 미오치치 본인은 찐 헤비급으로서 커리어 전체를 헤비급에서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야 존존스 나 찐 헤비급이야. 찐 헤비급이 어떤지 찐 헤비급이 파워가 어떤지 보여줄게 임마. 요런 마인드로 좀 막 본인의 좀 헤비급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이즈로 좀 압도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좀 제가 봤을 때 벌크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독이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느려진 것 같아요. 몸이 너무 커져서 존 존스도 그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굉장히 좀 빨랐거든요. 킥도 빠르고 막 그 돌아다니는 스피드도 빠르고 그랬는데 그 간전 때 좀 많이 내렸거든요. 그러니까 라이트 헤비급 시절에 비해서 많이 내렸는데 저는 그게 존 존스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100% 그냥 몸이 커져서 그런 거라 보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는 또 사이즈를 줄였더니 좀 더 빨라졌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저는 미오치치가 이번에 느려진 게 제가 봤을 때 몸을 너무 벌크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미오치치가 본인이 커리어 전체를 뛰어왔던 그 본인의 그 사이즈가 있는데 원래 사이즈가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막 그렇게 막 벌크업을 하니까 그게 아마 경기 내에서 좀 느리게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 물론 느린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1라운드에 깔려서 파운딩을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바디샷을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은간한테 케어를 당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제가 봤을 때 그 작용을 한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늙어서 그럼 끝 미오치가 이번에 늘었던 건 늙어서 힘 끝 요건 아닌 것 같고요. 그것도 작용을 했다만 몸이 너무 커져서 본인이 그 사이즈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전보다 좀 느렸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제가 경기를 다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경기 전에 미오치치가 은간호 케어 페이유로 맷집이 어떨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. 왜냐면 그때 좀 심하게 케어를 당했기 때문에. 근데 맷집이 아직도 살아있네. 1라운드에 엘보 파운딩 있죠. 엘보 진짜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. 존 존스가 그 라운드에서 파운딩은 진짜 세요. 정말 존 존스가 그 뭐 경기 전에 뭐 빡쳤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파운딩 할 때 그 발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빡친 상태로 파운딩 하겠다 했었거든요. 그래서 존 존스가 진짜 죽으라고 친 거거든요. 죽으라고 친 건데 그거를 다 버텼어요. 제가 봤을 때 미오치 아직 맷집이 살아있네. 왜냐하면 그 파운딩들 있죠. 그거 지구상에 진짜 진지하게 99.99%는 다 떡시신이에요. 그만큼 안 맞아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쩌면 첫 타에 바로 떡시신 당할지도 몰라요. 그런 것처럼 굉장하게 많이 맞았는데 그걸 다 버텼습니다. 좀 그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현존하는 UFC 헤비급 중에 그 파운딩을 다 버틸 사람이 있나?
싶습니다. 진짜 어떻게 버텼나 싶습니다. 그리고 존 존스 님이 경기 전에 그 인터뷰에서 1라운드 파운딩 피니시를 예상한다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뭐 1라운드에 끝내면 좋죠. 1라운드에 깔끔하게 끝내면 좋습니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, 아니 1라운드에 뭐 헤드킥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1라운드에 파운딩 KO는 그럼 결국 일단 넘겨야 되는 건데, 미오치치 레슬링 센데? 미오치를 넘길 수 있을까? 이렇게 싶었는데 미오치를 막 싱글렉, 더블렉, 뭐 바디락 이런 걸로 넘긴 건 아니고 다리를 한쪽 걸어가지고 팔로 이렇게 넘겨서 넘어뜨린 건데, 요게 기술이 오소토 가리 트립이라고 하거든요. 이게 유도 기술이라고 합니다. 이 오소토 가리 요 이름 왜 아느냐? 전 당연히 모르죠, 이런 이름. 이름을 왜 알았냐면 고든 라이언이 그 이번에 존슨스 주짓수 코치였잖아요. 고든 라이언이 백스테이지에서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요 기술이 오소토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풀 네임이 오소토 가리 트립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이게 유도식이라고 하는데 오소토 가리 트립으로 넘겼고, 역시 존슨스는 대단하다. 그냥 오소토 가리 트립 요 뭐 물론 요것도 뭐 어느 정도 힘은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뭐 지렛대라 해야 되나? 이게 막 힘으로 막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. 이게 좀 기술 영역이지, 이게 막 으악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역시 대단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1라운드에 넘어가서 미오치가 일어나지 못하고 막 죽도록 맞았잖아요. 요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 경기가 아예 말려버린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복싱 거리나 클린치 거리에 미오치치가 있으면 그러면 존 존스한테 또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, 그래서 킥거리에 서 있는데 근데 또 킥거리에 있으니까 계속 바디킥이랑 팁킥을 차고,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킥거리, 복싱거리, 뭐 클린치 그냥 뭐 모든 부분에서 다 밀려버려서 완패를 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3라운드에 스트레이트를 맞고 그로기가 왔었는데 이때 게이치를 시전했거든요. 게이치 특히 그로기 왔을 때 요게 있어요. 막 맞고 막 요러면서 막 뒤로 빠지다가 상대가 이제 피니시하려고 들어오잖아요. 그럼 게이치가 으아 막 요러거든요. 요거를 미오치치가 막 아파서 막 뒤로 빠지다가 으아 막그 라이트로 카운터를 한 방 쳤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보면서 게이치가 흐앙하는 게 생각나가지고 좀 웃겼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존 존스 님이 킥 셋업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. 정말 대단해요. 왜냐하면 3라운드에 킥 셋업이 2번이 나왔습니다. 뭐냐면은 그 미오치치가 케이지에 몰려 있는데 존 존스 님이 스피닝 백킥을 차는 척 살짝 도는 신용을 했어요. 도는 신용을 하면은 이제 미오치가 스피닝 백킥이 날아오는 거를 보고 그 반대쪽으로 빠질 거잖아요. 그러면은 제 뒷손 방향으로 이제 빠지겠죠. 스피닝 백킥이 저쪽으로 날아가니까. 그래서 차는 척하고 그냥 사이드킥으로 배차버리고. 역시 이것은 존 존스 코트님만 가능하다. 자, 그리고 나서 피니시 장면 때 뭐였습니까? 이번에는 레프트 바디킥으로 한 대를 찼어요. 미오치치가 여기 있는데 이제 레프트 바디킥을 이렇게 탁 차잖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미오치치가 요걸 맞고 나면 이제 아프잖아요. 자, 그러면은 방금 요거 맞았는데 다시 요쪽으로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. 킥이 요쪽에서 나왔는데 이쪽으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. 그러면 미오치치는 당연히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. 이쪽으로 빠질 때 존존스 씨께서 바로 그쪽으로 스피닝 백킥 팍! 역시 존 존스님은 셋업 능력도 어나더 레벨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경기를 다시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거,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. 확신하는데 존 존스가 1라운드에 레슬링 걸어서 넘기고 나서 2라운드부터 레슬링을 시도도 안 했어요. 막 넘기려는 시도가 아예 없었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땐 넘기려고 시도를 했었으면 뭐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넘겼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넘기려는 시도를 안 했어요.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티아고 산토스 전에서도 존 존스가 똑같은 걸 했었는데
그냥 본인의 타격으로만 해도 내가 이긴다 라는 마인드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레슬링을 아예 안 걸었는 것 같고, 하나 더 제가 더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, 존 존스가 이번에 사우스포 자세를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. 저는 근데 예상 때도 사우스포 자세를 확실하게 잡을 것 같았어요. 왜냐면 사우스포 자세를 잡으면 미오치치가 오른손을 때리기가 훨씬 더 힘들 거고, 또 레프트 바디킥으로 차기가 훨씬 더 수월하니까 그럴 것 같았는데, 근데 존 존스가 이번 경기에서 사우스포 스탠스에서 확실히 사우스포 스탠스를 잡는 게 본인한테 확실히 유리했고 그랬거든요. 근데 중간중간에 막 존 존스가 오소독스 자세도 몇 번 취했어요.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오소독스 스탠스가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필요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, 제가 봤을 때 오소독스를 해도 내가 너 타격으로 이긴다. 사우스포가 더 편하지만 오소독스 잡고도 너 이긴다. 요런 마인드였다고 저는 87% 확신합니다. 예. 저는 존 존스님께서 그런 이유로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존 존스님이 옛날부터 라이트 헤비급 시절 때부터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. 너가 레슬링 잘해? 레슬링으로 내가 너 뚜까팰게. 너 타격 잘해? 타격으로 너 뚜까팰게. 너 더티복싱 잘해? 내가 타격으로 너 더티복싱으로 너 뚜까팰게. 요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본인 스스로를 좀 타격에서 좀 스스로를 검증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제가 의문이었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의문이었던 거, 체력. 이것도 검증됐다고 봅니다. 만약에 1라운드에 엘보를 꽂아가지고 미오치치가 피니시를 당했더라면 이번 경기가 끝나고 이런 말이 많았겠죠. 그래도 우리는 존 존스가 1라운드 벗어난 걸 못 봤는데요. 존 존스가 1라운드를 벗어나면 헥헥거리지 않을까요? 막 이런 게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특히 존 존스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런데 3라운드까지 갔고 3라운드 가고 나서도 헥헥거리는 게 하나 1도 없었습니다. 1도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체력은 뭐 완전하게 검증이 됐다 하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이번 경기 때 헤비급 존 존스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풀렸죠. 헤비급 체력 검증 체크. 헤비급 레슬러 넘기기 가능 체크. 헤비급에서 타격전으로 이기기 가능 체크. 다 검증됐다. 뭐 그렇다고 존 존스님께서 뭐 헤비급에서 모든 것이 다 검증됐다 라고 할 수는 없죠. 그래도 좀 굉장히 많은 큰 부분들이 검증이 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경기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요. 이상 존견이었습니다. 알겠습니까? But you are good. Legendary Polish Power. Korean power also.